앞으로 군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세탁비누와 세제, 화장지 등 일부 일회용품이 현품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테러 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육군이 장준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올해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 총장은 확고한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한 가운데 부여된 임무 완수를 위한 실전적인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세수비누와 치약, 칫솔 등 현금을 지급하던 일용품 비용을 증액하고 화장지와 세제 등은 현품으로 지급해 장병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오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5월 29일 공포한 군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이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휴가 등 영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현금을 지급해 개별적으로 구매했던 화장지와 구두약, 세제, 세탁비누, 면도날 등 5개 품목을 현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액이 부족하거나 GP, GOP 등 격오지에서는 구매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국방부는 대량 조달로 인해 구매 단가가 내려가서 양질의 제품을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수비누와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금 지급액을 인상해 1년에 36,000원씩 지급합니다.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국방부가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IP 추적을 막아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금품과 향응, 공금 횡령과 유용, 예산 낭비 등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격오지 원격 진료를 올해 후반기까지 63곳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현재 40%에서 30%로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금연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테러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테러 대책위는 테러 청정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테러 기본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국정원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9개 중앙부처의 장으로 구성된 테러대책위는 테러 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 예방 최우선, 테러 대비 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테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제테러단체 가입이나 동조, 자생테러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테러 대상시설과 테러 이용수단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과 피해 신속 복구,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테러 경보 발령 기능이 국가정보원에서 대테러 센터로 넘어가고 테러 경보 상황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테러 경보는 기존과 같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관계기관들은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하의 특공대를 각각 대테러 특공대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 더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지정하고 국방부 산하의 화생방 부대는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4일 이후 열린 첫 회의로 회의 직후에는 서울청사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도 열렸습니다. 대테러센터는 앞으로 기관별 테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국내외 테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단장과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확고한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한 가운데 부여된 임무 완수를 위해 실전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2016년 전반기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육군 사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강한 교육 훈련은 최고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첩경이라면서 확고한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한 가운데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전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든 교육 훈련이든 여행 문화를 바꿔나가는 부대 관리에 관한 문제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출발에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총장은 기대하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간부 정예화와 병영문화 혁신 우수부대에 대한 표창 수여에 이어 육군 미래 업무 추진과 간부 정예화,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미래 업무 추진 토의에서는 육군 미래위원회 구성과 국방개혁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 검토 등 육군의 미래 대비 방향과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간부 정예화 토의에서는 각급 부대가 학교 교육 혁신과 간부 교육 중심의 부대 훈련 등을 정착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토의에서는 각급 제대에서 시행 중인 인성 교육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와 발전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관들은 항상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육군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우리나라와 라오스가 양국 국방부 간 상호 무관부 개설에 합의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라오스를 방문한 황인무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 국방부 간 상호 무관부 개설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하고 양국 간 상호 무관부 개설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중 주 라오스 한국 무관부 개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오스의 무관부가 개설되면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에 모두 무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황인무 차관은 한 라오스 제수교 20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번 방문에서 국방협력 MOU 체결과 정례 협의체 개설, 군 고위급 상호 방문과 군사교육 교류, 지뢰 불발탄 제거를 포함한 인도주의 분야 협력 등 한 라오스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선발된 국방인권 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 인권 현장에 소리를 전하는 인권 지킴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방인권 모니터단 위촉식과 함께 지난해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장병 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한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어 모니터단 활동 방법을 소개하고 인권 개념과 실제 침해 사례, 권리 구제 방안 등을 교육했습니다. 올해 국방인권 모니터단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병 60명과 국민 5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장병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공유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인권 모니터단을 통해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공병학교와 광주 소방학교가 지난달 29일 소방안전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총력 안보의 파트너로서 대승적인 협업과 관련 기술 발전에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군과 소방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대테러 관련 급조 폭발물 처리와 방사능 관련 분야 교육도 상호 지식과 자상 교류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개편된 육군공병학교 정기 소방안전관리자반 과정에 외부 소방 전문가 교육이 보강되면
군 소방안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 공병학교를 통해 배출될 소방안전 인력이 향후 우리 군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과정별 교육체계 전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육군공병학교는 병과 교육 발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각 국가기관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첨단 시대에 발맞춰가는 군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6.25 전쟁 생존 영웅 최득송으로부터 전해 듣는 생생한 현장 기록 시간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남북 관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송민아 기자입니다. 6.25 전쟁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재건을 꿈꾸던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6.25 전쟁 당시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국가보훈처 행사에서 최득수홍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대신해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나보다도 우리의 전우들이 돌아가신 이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분위기는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중들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에서 군 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이나 참전 유공자의 자녀가 시구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최득송도 지난 2012년 6월 SK와 기아의 야구 경기에서 6.25 참전용사를 대표해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점점 잊혀져가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국민 모두가 상기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배 전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나라의 주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더 이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는 평화 통일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6월 초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포함하여 취임 2년여 만에 미국을 4번이나 방문한 등 미국과 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모디 총리가 힌두교도의 이슬람교도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격세지감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정치 경제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과거 수십 년간 인도가 친소련 노선을 걸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소원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선언한 이후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향한 포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일본, 필리핀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나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얀마, 인도 등과도 협력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일본부터 인도로 이어지는 대중국 포위망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남아시아의 맹주국인 인도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견제에 나설 경우 아태 지역의 국제 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 체계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인 인도는 향후 10에서 15년 내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감안할 때 인도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인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를 포용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틀을 완성한 셈입니다. 중국 견제라는 공통 목표 아래 미국과 인도 양국은 안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밀착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 공개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인민해방군 250여 명이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갈등 지역을 침범하여 3시간 동안 무력 시위를 벌인 사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인도가 밀월 관계를 보이고는 있지만 양국 관계가 동맹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비록 인도가 대중국 견제 구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동맹 운동의 주축국으로 오랫동안 독자 노선을 걸어온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중동 문제에서 독자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인도 나름대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감안하여 경제 분야에서 인도는 중국과 협력을 다지는 실리 외교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는 전통적인 우방 러시아와도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크게 바꿀 인도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짜고 계신가요? 여행은 설레지만 올해는 또 얼마나 막힐지 걱정도 되실 텐데요. 7월 한 달간의 교통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 주까지는 장마의 영향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정체가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권으로 가는 도로들이 많이 막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은 팁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나들이 차량이 감소하면서 고속도로 상황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원활할 전망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이 3시간 40분,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노선별로 보시면 영동고속도로는 문막 휴게소에서 만종 분기점 구간과 도로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마을 구간이 어렵겠습니다. 최근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많이 밀리는데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구간 가장 어렵겠고 경부고속도로는 남사에서 안성 부근 지나실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50분, 부산에서는 4시간 5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가평 휴게소에서 서종 구간 많이 밀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송악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 많이 밀리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빗길 운전 대비하셔야겠어요. 네, 장마철엔 에어컨이나 와이퍼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상태 미리 확인하시고요. 와이퍼 고무가 노후되면 빗물이 잘 안 닦이니까 와이퍼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낮에도 전조등 반드시 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2016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 하반기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방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병영 내 악패습을 없애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는데요. 신뢰받는 혁신 강군이 되기 위한 우리 군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